14.3을 시작을 해야지. 14.3은 아마 여러분들 책 갖고 계시면 보시면 알겠지만 14.3 앞에 별표가 쳐져 있잖아요. 이렇게 아스테리카 써져 있잖아. 책에서 이거 별표 무슨 뜻이라고 혹시 저가 저번에 얘기했어요? 그냥 가르치려면 가르치고 말려면 말하라 라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하라는 건데, 다만 여기서 이 장에서 배우는 게 유체역학에서는 제일 기본적인 가정이 돼요. 그러니까 유체역학도 크게 보면은 동력학이거든요. 왜냐하면 유체역학 수업에 이제 영어로 플루이드 다이나믹스예요. 뭐 어디에서는 플루이드 미케닉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걔는 이제 스태틱스랑 둘을 포함을 해가지고 플루이드 미케닉스라고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유체역학이라고 하면은 거의 다 플루이드 다이나믹스 계열이에요. 플루이드, 그럼 스태틱스는 뭐가 있었어요? 수업 초반에 얘기한 거 있었죠. 뭐 압력 같은 거, 아까 수압 같은 거 얘기했잖아요. 걔는 스태틱스긴 한데 그거 말고는 다 다이나믹스거든요. 유동이 움직이는 속도가 있으면. 그래서 그 다이나믹스를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동력학의 다이나믹스, 그러니까 질점, 파티클이 움직이는 다이나믹스랑 어떤 점에서 좀 다른지를 그냥 짧게 설명을 하는 그런 챕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 나온 게 스테디 스트림 오브 파티클스라고 써져 있는데, 뭐가 연락이 오네? 우선 하나씩 해봅시다. 스테디는 뜻이 뭐예요? 혹시 한글책 받은 사람 있어요? 스테디라는 거 뭐 없어요? 내 맘대로 써도 돼요? 그러면? 없어? 진짜? 혹시 정상이라고 써져 있어요? 한글책 있는 사람? 몰라? 그냥 일반적인 영어 단어로 스테디라고 하면 무슨 뜻이에요? 볼 일이 없는다는가? 볼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건 꾸준하다는 뜻이거든. 뭐 꾸준하고 뭔가 변하지 않고 그게 스테디예요. 그냥 계속 그 상태로 가는 것.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일 수도 있죠. 이제 반대로는 언스테디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얘는 뭐 불안정하다거나 뭐 하다거나 하는데, 이제 한글로는 비정상이라고 쓰거든요. 근데 여기 정상 비정상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뭐 노멀한 정상 아니면 에브노멀한 비정상 그 얘기가 아니라 한자가 달라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상태가 변하지 않는 상태야. 상태가 가만히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상태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뭐 정상적인 인간이다 뭐하다 할 때 쓰는 말이 아니라 그냥 상태가 그대로인 그게 스테디예요. 나중에 유체역학 하면은 두 가지 나눠서 많이 배웁니다. 그럼 스테디하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 특성을 갖냐면은, 시간에 대해서 임의의 물리량을 미분을 하면은 시간에 따라 안 변해야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 정상이란 게 다시 얘기하지만 상태가 안 변하는 꾸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에 8시간씩 꾸준히 공부를 한다면은 스테디한 인간이겠지.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언스테디 한다는 거고, 시간에 따른 변화량이 0인 게 스테디하다는 거고, 스트림은 뭔지 이건 알겠지? 뭐 흐름이라고도 할 테고, 유동이라고 해도, 그 다음 뭐 파티클이야 이미 배웠으니까. 그래서 동력학적 관점이랑 유체역학적 관점이 어떻게 다르냐면은, 어떤 파이프가 있어요. 거의 90도로 꺾여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이제 물을 틀어요. 꼴꼴꼴꼴 하고 틀면은 얘가 이렇게 휘어서 일로 나가겠죠. 그러겠죠? 우리가 앞에서 배운 동력학적 관점으로 그냥 보자면은 어떻게 갈까요? 여기에 물입자 하나가 들어오면은, 그럼 얘가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 벽에서 뭔가 벽에 대한 수직 항력을 받았겠죠? 받을 거 아니야. 그냥 쭉 가서 얘를 통과할 수는 없잖아요. 가다 보면 벽에 부딪힐 거 아니야. 벽이랑 부딪히면 뭐래요? 충돌이 났고, 그 다음에 서로
작용 반작용을 해서 얘가 반작용을 받고 가속도가 윗방향으로 생기죠. 이해 안 돼요? 얘가 물 덩어리면은 이렇게 오다가 벽에 어쨌든 맞을 거 아니에요. 직진으로 가다 보면 관성 때문에 벽이랑 맞으면은 벽이랑 얘랑 충돌을 했을 때 그 벽의 수직 방향으로 수직 항력이 가해진다고 했잖아요. 수직 항력이 가해지면 얘는 어디 방향으로 가속도를 가져요? 이 방향으로 가속도를 갖겠지. 그쵸? 그러면은 조금 위로 올라오겠죠. 유동이 조금 윗방향으로 바뀔 거 아니야. 그래서 원래 이렇게 오던 애가 이렇게 바뀔 거 아니에요, 방향이. 계속 벽을 맞고 방향이 바뀌겠죠. 이해되세요? 그렇게 바뀔 거 아니에요. 유동이 들어오면은 벽에랑 계속 상호작용이 있어서. 벽이 없으면은 얘가 앞으로 쭉 가겠지. 그거는 뭐 우리가 궁금한 건 아니고, 이렇게 바뀌었을 때. V1이랑 V2로 바뀌겠죠. 그러면은 이 물 입자의 운동량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맞아요? 그렇겠죠? 운동량 변화량이니까. 아직 힘 얘기는 하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에 다른 입자가 또 얘 뒤에 줄줄이 따라 들어오겠죠. 우리가 물 흐르는 걸 보면 알겠지만 중간에 비어 있어요. 중간에 물 없는 경우 없잖아요. 계속 차서 흐르잖아요. 서로 밀면서. 그러니까 그 뒤에 오는 애도 여기 오면은 똑같이 V1으로 갈 거예요. 똑같이 V1 속도를 가질 거예요. 왜? 여기가 스테디하다고 됐으니까. 스테디하다는 관점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정상적이다, 정상 유동이다, 스테디다라고 하면은 이 물 입자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라 멀리서 봤을 때 이 점을 지나는 유동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V1으로 일정하게 들어오고 계속 V2로 일정하게 변하는 게 스테디한 거지. 이 물 입자 하나를 놓고 보면 얘는 당연히 가다 보면 속도가 변하죠. 방향도 변했잖아 이미. 그러니까 물 입자 하나를 놓고 봤을 때 걔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게 절대 아니고 멀리서 봤을 때 어떤 특정한 지점을 계속 지나가는 유동 속도들이 시간에 따라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다른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앞에 어디야? 학교 앞에 오거리 이름이 뭐지? 충대 오거리인가? 하여튼 오거리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나는 차들 있겠죠. 오거리 지나가지고 저기 뭐 월드컵 경기장 쪽으로 간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 앞에 버스 정류장에 앉아갖고 지나가는 차 속도를 보면 걔는 항상 뭐 20km로 일정하다고 치게요. 여러분들이 버스 정류장 앞에 앉아 있어가지고 하면은 차가 20km 꾸준하게 각 차들이 20km/h로 여러분들 앞을 지나갈 거예요. 거기 가면은 앉아 있으면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여기를 볼 때 시간에 따라서 자동차의 속도가 변하지 않는 것은 스테디예요. 근데 여러분 뭐 누가 차를 태워줬어요. 그러면 학교 앞에 오거리에서 나올 때 뭐 신호 받아서 정지했다가 0이었겠죠. 가속해가지고 20 됐다가 뒤에 가면 40 막 신나게 밟을 거 아니야. 저기 신호도 막 맨날 초록 뿌리고 하니까 그러겠죠. 뭐 이제 정신 나갔다면 100km까지 밟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 보면 이 차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스테디하다는 생각해요? 시간에 따라 꾸준해요? 그거 아니잖아. 자기 속도 막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테디하다는 개념은 이렇게 물 입자 하나하나에 대해서 자동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느끼는 게 아니라 밖에서 한 지점을 보고 있는 사람이 생각하기에 계속해서 여기를 지나가는 애들이 속도가 똑같으니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스테디하다는 개념이에요. 정상이라는 개념. 상태가 정적이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여기 지나가는 물 입자들을 보자면은 얘네들이 시간에 따라서 계속 들어오고 계속 나가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속도가 V1으로 일정하고 여기를 보면은 V2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이제 쳐다볼 건데 그거는 우리가 아직은 모른다고 하게요. 위에다 쓰면 되겠다. 이렇게 쓰면 안 되지.
델타를 두 번 쓸 필요 없겠다. D가 델타란 뜻이니까. 우리가 동력학 수업에서는 내내 얘기를 했던 게 F는 MA였는데 그 MA가 어디서 나왔어요? 운동량을 시간에 대해 미분한 거에서 나왔죠. 그랬죠? 근데 얘를 시간에 대해 미분하면 M 곱하기 V니까 M 미분해주고 V 미분해주고 맞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기본으로 항상 깔고 갔던 가정이 뭐예요? 질량은 시간에 따라 안 변한다잖아요. 내내 그렇게 했잖아, 동력학에서. 그래서 F는 MA가 나왔죠. 근데 이런 유체역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뭐를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입자 하나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 그냥 위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만. 여기 지나가는 애가 무슨 속도인지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지나가는 애가 무슨 속도인지만 봐요. 이해되세요? 여기? 그렇게 됐을 때는 식이 어떻게 풀리냐면은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변해요? 멀리서 내가 보고 있으면은 안 변하잖아요. 계속 그 속도로 나가고 있잖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얘가 안 변하고 얘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냐? 시간에 따른 이 질량 변화량을 m 다시라고 쓰거든요. 이거를 이렇게까지는 안 쓰는구나. m 곱하기 이런 식으로 전개를 많이 해줍니다. 이제 이거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질량이, 아니 우리가 질량 보존 법칙 내내 얘기하면서 질량 안 변한다고 했잖아요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질량이 변한다는 거는 있는 질량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영역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들어오는 만큼 나가겠죠, 질량이. 이 안에 부피는 한정적이니까 여러분들이 물 집어넣는다고 여기 차지 않잖아요. 들어온 만큼 나갈 거 아니에요. 그 나가는 질량의 양을 m-라고 써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유량이라는 말 많이 씁니다. 말 그대로 흐르는 양이 되는 거고, 걔는 어떻게 구하냐? 부피의 변화량 곱하기 밀도를 해주는 경우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자체로 질량이 몇 킬로가 들어와서 몇 킬로가 나간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수도세 낼 때 보면은 물 얼마만큼 썼는지 뭘로 계산하는지 알아요? 나도 잘 내본 적은 없긴 한데 제대로 계산해서 세제곱미터가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수도관을 통해서 아마 두 달에 한 번을 알고 있는데 몇 세제곱미터의 부피겠죠? 그 물이 여러분들 수도꼭지를 통해서 나왔냐를 재요. 집에 수도 계량기가. 거기에다가 그게 이거겠죠? 부피 유량.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은 두 달이니까 두 달에 몇 세제곱미터인데 얘를 뭐 적당히 나눠주면 초로 바꿔줄 수 있잖아요. 그러겠죠? 그럼 여러분들의 집의 수도꼭지를 통해서 물이 1초에 몇 세제곱미터씩 나가는지를 잴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물의 밀도, 뭐 일반적으로 쓰는 1000kg per 세제곱미터 이거 곱해주면은 걔가 1초에 몇 킬로그램의 물이 그 관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계산을 할 수 있거든요. 걔가 질량의 변화량이라고 우리가 보는 거고, 걔 곱하기 뭐를 해주냐? 속도의 변화량.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이 식만 놓고 보면은 요 선에서 딱 이 경계면에서의 힘이 되는 거고,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 좀 큰 경계면이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간 거를 따로따로 계산을 해줘서 빼줘야 돼요.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은 m 닷 v2 빼기 v1이 되겠죠?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근데 조금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은 그럼 m 닷을 좀 더 정확히 생각을 해보게요. m 닷이라는 게 이 면을 통해서 들어오는 질량, 이 면을 통해 나가는 질량이잖아요. 그럼 면의 면적을 A1, A2라고 해줍시다. 이해되죠? 그럼 이 면을 통해서 들어오는 질량은 이건데, 그럼 로는 그렇다고 치고 Q는 들어오는 부피잖아요, 부피.
부피. 근데 부피는 어떻게 구해요? 여기 면적 곱하기 들어오는 속도를 해주면은 면적 곱하기 들어오는 속도 해주면 얘는 단위가 뭐가 돼요? 이거잖아. 그럼 얘는 아까 세제곱미터 퍼 초라며. 둘이 단위가 같아지죠?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를 풀 때는 원래는 유량만 쓰면 되는데 보니까 걔가 면적 곱하기 속도더라 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은 뭐를 의미를 하냐? 이 면적을 통해서 속도 V로 들어오는 유속이 분포를 했을 때 걔가 1초 동안에 얼마만큼의 유량으로 바뀌냐예요. 이해되세요? 요거? 그러니까 1초 동안에 얘를 통해서 들어오는 양이 뭐 한 이 정도 된다고 칩시다. 이만큼. 그러니까 여기 끝에 있는 애가 1초 뒤에 여기까지 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부분. 그렇게 됐을 때 여기에 있는 애가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그럼 결국엔 뭐가 돼요? 속도 V로 들어오는 애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랑 같은 거죠. 단면적 똑같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V만 알더라도 여기 면적 A를 알면은 서로 곱해준 게 Q 다시 된다. 그러면은 이 식이 정리를 조금 더 정리를 해주면 뭐가 되냐면은 로 잠깐만 여기부터 뭔가 좀 꼬였다. 미안. 여기서 바로 쓸게요. 이렇게 되니까 결국엔 우리가 로 A 아까 나가는데 2 V 2의 변화량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VV가 있으니까 V 제곱이 되고 로 A1 V1의 제곱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걔가 뭐가 되냐? 여기가 걸리는 유체가 꾸준하게 1초 동안에 받는 운동량의 변화량. 여기 통과하는 유체가 1초 동안 받는 운동량의 변화량. 그러니까 힘하고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아마 연습 문제 좀 풀어보시면은 똑같은 얘기 많이 나올 텐데 속도 변화의 제곱에 대해서 차이로 속도 변화 제곱에 대해서 속도의 제곱의 변화 차이에 대해서 비례하는 만큼 힘이 얻어져요. 그럼 그 힘은 뭐냐? 우리가 고민을 해야겠죠. 그게 뭐냐면은 여기서 유동이 들어와서 여기로 나가잖아요. 계속 꾸준히 나가요. 이해되세요? 들어왔다가 계속 나가는데 이 파이프를 90도로 꺾은 파이프를 아예 손을 안 대요. 그러면 여기다가 물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을 계속 쏘면은 얘가 아예 손 안 댔어. 어디 고정도 안 해놨어. 그럼 얘가 그냥 질질질질 이로 밀려나겠죠, 파이프가. 그러겠죠? 근데 그럼 스테디하지가 않잖아요. 얘가 계속 밀려나면 움직이니까. 그래서 얘를 못 움직이게 하려고 제가 버티고 있어야겠죠. 그 힘이 얼마만큼 드냐에 대한 답이에요, 저게. 비슷하게 다른 게 뭐가 있냐면은 저기 소화전 호스 있잖아요. 물 뿌릴 때. 그거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지맘대로 막 푸덕푸덕 하고 그럼 걔를 스테디한 상태로 계속 꾸준하게 물을 쏠려면 우리가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의 힘이 필요할까에 대한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는 된다는 거죠. 꾸준하게 물이 나가는 거를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 내가 걔를 잡고 있어줘야 되는 거기에 드는 힘이 이거다. 맞나? 근데 힘인데 왜 이게 제곱이 나왔지? 벡터가 나오면 안 되는데. 뭐가 좀 요상하다. 제가 지금 여기까지 제대로 생각 안 하고 얘기한 것 같은데 원래는 그래서 얘는 고정이잖아요. 들어오고 나가는 유동의 양이니까 고정이라서 미안 이거 혹시 여기까지 쓴 사람 있으면 수정을 좀 해주세요. 얘는 스칼라로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쓰는 게 원래 맞고, 그러니까 여기서 얘는 벡터고 얘는 스칼라예요. 근데 이거는 누구랑 같냐? 들어오는 애니까 나가는 애랑 같아야겠죠.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식이. 미안. 제가 잘못 썼네. 아까 앞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얘는 뭐가 된다? 들어오는 유량이 되고 유량이기 때문에 속력이랑 똑같아요. 스칼라예요. 들어오는 물의 양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벡터 항이 되니까 스칼라 곱하기 벡터에서 쟤가 벡터 힘으로 나오겠죠. 이런 이 식이 맞아요. 아까 앞에 제가 잘못 써놓은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14.3b는 뭐 조금 더 복잡한 건데 이제 꾸준하게 들어오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나가는 데만 있는 경우거든요. 로켓 같은 거 뒤에서 분사하면서 나가잖아요. 뭐 거기에 대한 건데 그건 우리가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루진 않을 거예요. 우리 수업에서. 그래서 14.3b는 설명은 여기까지 했고